안녕하세요, 김유키입니다. 현대차에서 카니발에도 1.6 터보 하이브리드를 넣다가 드디어 팰리세이드에 2.5 터보 하이브리드를 탑재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팰리세이드에 달린 이 2.5 터보 하이브리드는 생각보다 의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들어감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안 돼요?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토요타와 항상 비교를 당했었죠. 정확하게는 비교를 당했다기보다는 조금 무시를 당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하이브리드도 나름 뛰어난 점은 많았습니다. 배기량 대비 출력이 굉장히 좋았고 차값이 저렴한 편이며 모터의 개입과 떨어짐에 대한 악셀 반응도 생각보다 매끄럽고 부드럽습니다. 특히 요즘 나온 차들일수록 더욱 그렇죠. 다만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역시나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효율성에 있었습니다. 현대차의 하이브리드는 엔진 비중이 지나치게 높았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설명하면 이거 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모터의 개입과 모터 자체의 출력이 타사보다 작다는 한계점이 있었죠. 토요타가 사용하는 직병렬 방식, 두 개의 모터를 이용하는 대신 스타터 제너레이터급의 HSG라는 조그만 모터 하나와 메인 모터를 사용하는 병렬식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하이브리드 구조는 처음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토요타의 원래 하이브리드를 잘 만드니까, 그리고 배기량 보면 대배기량 자연흡기 엔진 물려 있으니까, 그리고 애초에 조금 토요타는 비싸니까 좀 다르겠지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의외로 일반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은 토요타도 아닌 르노였습니다. 아니 산타페 소렌토 비슷한 가격대의 그랑 콜레오스의 직병렬식 하이브리드 맛을 보니까 아니 이거 현대차 하이브리드가 조금 밀린다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랑 콜레오스의 11월 판매량은 소렌토 산타페 다음인 6,202대로 3등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딱 등장한 게 2.5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을 단 팰리세이드죠.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나온 2.5 터보 하이브리드. 그런데 이게 왜인걸? 연비가 생각보다 조금 의외죠. 정부 공인 표준 연비는 현재 영상 제작 단계에서는 일단 가솔린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가격표 내에서 나름 추정할 수 있는 지표가 있긴 한데 바로 세제 혜택이죠. 현재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의 세제 혜택 적용 가능 트림은 모델 중 가장 가볍고 타이어가 가장 작은 18인치 타이어를 달고 있는 2.5 터보 하이브리드 7인승 모델의 익스클루시브 깡통 트림 단 한 가지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배기량이 2000cc가 넘으면 일단 대형차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대형차 연비 기준인 리터당 13.8km를 넘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대부분의 트림이 이 정도의 연비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올해부터 하이브리드카 세제 혜택이 반으로 뚝 떨어져서 그 메리트는 좀 없어졌긴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런 세제 혜택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의 방향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경쟁 차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토요타의 하이랜더는 2.5 자연흡기 하이브리드 엔진에 246마력의 토크는 23.9kg 포스미터입니다. 그리고 복합 연비는 리터당 13.8km입니다. 그에 반해서 팰리세이드는 무려 335마력급의 최대 토크는 무려 46.5kg 포스미터입니다. 수치적으로는 현대 하이브리드가 아주 강력한 엔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니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서 대중 패밀리카에서 300마력이나 필요할까요? 실질적으로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올지는 타봐야 알겠지만 세제 혜택도 못 받을 연비에 옵션 넣고 18인치에서 21인치까지 타이어 사이즈가 올라간다면 이 연비가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른다는 거죠. 가솔린 기준으로는 2.5 터보 2륜 18인치 복합 연비는 리터당 9.7km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경우는 2.5 터보에 4륜 구동을 넣고 21인치 타이어를 낀 경우인데 복합 연비가 리터당 8.2km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하이브리드 모델도 리터당 12점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이럴 거면 그 디젤이 더 낫지 않나 싶긴 한데,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모든 게 다 이유가 있는 선택입니다. 현대가 바보라서 연비 안 좋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팰리세이드는 크기가 원래 컸지만 지금 더 커졌죠. 수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본네트도 올라가고 전고도 매우 높습니다. 길에서 보면 어마무시하고 좀 무섭기까지 하겠죠. 엔진도 무려 300마력이 넘고 연비도 안 좋아서 기름을 엄청 처먹는 차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들의 특징을 생각하면 어떤 나라가 하나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네,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팰리세이드 또는 더 나아가 현대차 대부분의 차종들은 이제 한국이 주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팰리세이드를 내놓으면서 한국 소비자들이 좀 사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9인승 만들어줬으니까 사업자들은 많이 사주겠지? 대신 취향은 미국 취향으로 만들게, 뭐 이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팰리세이드의 미국 판매량은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무려 10만 대에 가까운 99,757대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분의 1, 33%가 더 많이 팔린 수치죠. 그럼 한국 내에서 팰리세이드의 판매량은 얼마일까요?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총 19,091대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 전년도인 2023년에는 42,543대였습니다만 2024년은 끝물이기도 하고 조금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죠. 4만 대급의 2023년을 보더라도 작다고 볼 수는 없지만 미국에 비하면 상대가 안 되는 수치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가게가 한국에 있지만 한국인보다 미국 사람들이 손님으로 더 많이 온다면 당연히 누구 입맛에 맞춰야겠습니까? 많이 오는 손님을 대상으로 메뉴를 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대의 결정이라는 거죠. 지금 이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연비를 보고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김누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